오늘 귀하고 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예, 질문. 네, 엄마가 네. 자꾸 방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음, 저는 음, 방 청소가 정말 하기 싫거든요. 음. 그리고 또 나에게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. 내 방의 패턴. 청소의 패턴? 아니 내 방에 방의 패턴? 배치의 패턴. 무늬가 있구만. 아니 이게 방에. 더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. 이게 더러워도 어느 장소만 더럽고 뭐 어느 장소는 깨끗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내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그리고 또 치울 때는 한꺼번에 치워요. 근데 엄마는 그냥 항상 깨끗하게 바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게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,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, 엄마. 근데 뭐 내가 여러 번 질문을 받으면 꼭 다시 쫙 펼쳐놓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갈등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. 네. 엄마하고 또 그대하고. 네. 그러면 둘 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. 엄마가 방 치우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고 방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치우라고 하는 거고, 그렇죠. 그대는 수빈 씨는 수빈 씨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고 내 방을 내가 관리하는 문제인데 왜 엄마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. 그냥 막 방문 닫아놓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 방문 닫아놓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 혼자 사는 세상이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상관이야. 내가 무슨 빨개 먹고 살든 뭐 방을 치우든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공간 자체가 나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제 방인데요?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또 새로운 경계가 생긴, 물론 당연히 수빈이 방이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많은 그 권한을 수빈이한테 위임을 해드렸겠지, 이미 수빈 씨한테.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엄마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났을 때 잔소리가 나오시는 거겠지.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근본적으로 되는 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. 지금 수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, 난 내 방이고 내 방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.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. 엄마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들어보라고. 네. 그런데 당연히 해봤겠지. 네. 해봤는데 원인은 엄마는 그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힌단 말이지. 왜 그게 씨알도 안 먹힐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수빈의 의견은 수빈의 어떤 핑계 느낌의,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, 엄마의 그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저기 집에 저거 핑계 되는 거 봐, 저거 청소하려면 청소하지,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수빈은 수빈 나름대로 되도 않는 얘기가 아니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. 왜 엄마는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느냐. 근데 그거는 그 엄마 입장에서도 수빈 입장에서도 한쪽이 양보해 주거나 이렇게 기울여 주면 나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, 양측이 지금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란 말이지. 그러면 결국은 남은 거는 싸움밖에는 안 남게 되지. 근데 나 여기서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야.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중에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 있잖아. 처음에,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트러블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.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있으면 보통은 서로 싸운단 말이지. 근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자체의 근본 원인을 보면 되게 사소해.
이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겪는 스트레스보다 내가 청소를 해서 그냥 싸움이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내가 요긴함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. 그 포인트는 이미 객관적인 어떤 판단의 합리적인 판단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간 거지. 거기서는. 그러니까 여기 그 시점에 지혜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성이 발달돼야 되고.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한번 엄마의 그 요청이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걸 내가 억셉트해서 그걸 그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면 다음 순간 바로 내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이 나를 존중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. 그런데 대부분 특히 모녀 관계의 경우는 그 끝없는 이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, 그랬을 때 이제 수빈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엄마의 의견에 한번 져주는 거. 그 지는 게 아니라고. 짐으로써 오히려 엄마한테 더 많은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, 그런 좀 지혜를 좀 발동을 시키면 훨씬 좀 따뜻한,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소소한 행복거리를 하나 더 늘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. 근데 또 청소하고 나면은 내가 또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방 청소한 건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.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내가 이걸 내가 양보했으니 당신은 이걸 주시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,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있잖아. 보이지 않는 가치. 내가 이런 어떤 참아줌, 이해해줌, 어떤 상대방의 주장에 내가 들어준다는 그 가치는 눈에 보이는 리워드, 보상이 바로 오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, 사실은. 나 바보 된 것 같다. 난 이게 뭐 하는 짓인가.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, 그거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, 나의 인격으로, 나의 눈빛으로,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, 분명히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체험이나 체감이 있는 사람은 눈이 깊어지고 지혜가 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, 내가 이익에만, 내 이익에, 내가 왜 양보해? 쟤도 양보해야지.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혜와 평안한 그 부처님의 염화미소에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, 그냥 송곳니만 뾰족해진다고 해야 할까? 인상도.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. 그거를 더 쉽게 보면,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사람,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진짜 배고프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10,000원짜리 하나를 건넸을 때 분명히 내가 10,000원이 나갔어요, 객관적으로는. 그렇지만 내가 주고 나서 그 10,000원으로 그 사람이 뭔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나는 어쩌면 평생을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. 과연 내가 평생을 그 뿌듯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 10,000원이 과연 그게 아까운 10,000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특히 가정생활에서는 더더군다나 식구들은 편하다는 이유로, 또 허물 없다는 이유로 너무 내 이익이나 내 주장에 대해서 날카로워지거나 뾰족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그럴 때 오히려 식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한번 이해해주고, 그러다 보면 식구기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. 내가 또 실수할 때도 있고, 그럴 때 또 이해받고 배려받을 때 내가 잘못하면서도 오히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인데, 좀 그렇게 마인드,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귀중한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을, 가치들을 좀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.